10억 있어도 은퇴가 두려운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엔 10억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집 한 채 마련하고 차 한 대 뽑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남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은퇴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과 얘기해보면 다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억 있어도 불안해요. 이 돈으로 평생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10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정작 은퇴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인데도 하루하루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잠 못 이루고요. 누군가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이걸로 자녀 문제까지 해결하려다 결국 자기 노후가 무너져 버리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왜 10억이 있어도 은퇴가 두려운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1. 평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6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6억 5천만 원, 상위 20%는 13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생각보다 다들 괜찮네? 싶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어요. 이건 평균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성 자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서울 외곽에 20년 넘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분도 통계상 상위 20%로 잡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집이 아무리 몇 억짜리라 한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노후는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 있는가 보다 얼마 벌 수 있는가입니다. 2. 현실 속 은퇴 후 삶 3가지 사례. 사례 10억으로도 불안한 63세 퇴직자 김정훈 씨. 김정훈 씨는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수년간 저축해온 자산까지 모두 합쳐 약 10억 원. 남들이 보면 충분하다고 할 만한 금액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작부터였어요. 일단 자녀 둘이 각각 결혼과 취업 준비로 1억 5천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남은 7억 중 5억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묶여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돈은 고작 2억. 이걸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데 매달 병원비, 생활비, 세금, 각종 보험료를 내고 나면 결국 매달 20만 300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대로 가면 70대 중반이면 돈이 바닥난다는 위기감에 결국 알바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사례 부부가 함께 일해 12억 모았지만 가족이 먼저였던 박영자 씨. 박영자 씨 부부는 작은 자영업을 30년 넘게 하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둘이 합쳐 12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 부부의 은퇴 후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긴급하게 2억을 빌려줬고 큰딸이 이혼 후 손주까지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활비가 배로 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지병으로 매달 병원 진료와 약값으로 수십만 원이 고정 지출되니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를 나 자신이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였어요. 박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챙기다 보면 정작 자신이 준비한 은퇴 생활은 없더라는 거죠. 사례 5억으로도 단단한 은퇴, 송재호 씨의 사례. 반면에 송재호 씨 67세는 자산이 5억 정도로 앞선 사례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년퇴직 전부터 꾸준히 노후를 설계해왔고 그 덕에 지금도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수입 다변화와 소비 통제였습니다. 작은 원룸 2채를 임대해 월세 수익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오며 별도로 창업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업을 통해 소소하게 수입을 더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비를 절제하며 큰돈 쓰는 삶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분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더 중요합니다. 3. 은퇴가 두려운 진짜 이유 구조적 불안. 한국의 은퇴가 특히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정 수입의 부재 퇴직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뚝 끊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수입은 체력이나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데 나이 들수록 어렵죠? 사회적 고립 직장을 떠나면 인간관계도 급격히 줄어요. 말벗 하나 없는 일상이 수명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건강 변수 60세 이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이 됩니다. 중대한 질병 한 번으로 몇 천만 원이 나가기도 하고요.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앞서 말했듯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유동성이 낮고 이를 현금화하려면 삶의 기반을 흔들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삶의 구조 때문이에요.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큰 돈보다 작은 수입을 만들어라. 10억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작게는 임대 수익, 배당 투자, 온라인 소득도 가능하고요. 이건 노동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자식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녀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려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은 독립적인 노후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녀 사랑과 내 노후는 별개로 생각해야 해요. 관계와 건강이 자산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말 나눌 친구, 함께 걷는 아내, 취미를 함께할 이웃이 있다는 건 삶의 질을 좌우해요.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결국 병원비가 제일 비쌉니다. 매지며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들. 10억 있어도 은퇴가 두렵다. 이 말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라도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노후를 설계하는 일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란 돈으로만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제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노후 정말 돈만 준비되어 있나요?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두려움과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풀어볼게요. 1. 재무 구조 점검하기. 숫자를 명확히 알아야 시작한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첫걸음은 내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보통 10억이라는 막연한 숫자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부채, 생활비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현금 및 금융자산, 은행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현금화가 쉬운 자산. 부동산 자산 시세, 월세 수익, 유지비용, 세금 포함. 연금 수입,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개인연금 월 수령액. 부채 현황, 대출 잔액과 이자율, 상환 계획. 월 지출 분석, 식비, 공과금, 교통비, 병원비, 여가비 등. 예를 들어 10억 중 7억이 부동산이고 월세 수익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면 현금 흐름은 매우 취약한 거죠. 이걸 모르면 불안한 마음만 커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를 쓰듯이 내 자산과 지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소 6개월 1년 단위로 업데이트하라고 권합니다. 2. 월별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 은퇴 자산 배분 전략. 돈이 얼마나 있느냐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방식 중 하나가 월별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김정훈 씨처럼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월세 수익과 연금, 투자 수익을 합쳐 월 15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월 고정 지출을 120만 원 이내로 맞춰야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겠죠? 만약 생활비가 200만 원이 넘으면 자산에서 매달 50만 원 이상을 까먹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월별 현금 흐름 관리.
송재호 씨 사례를 다시 보면 5억 자산 중 2억은 임대용 원룸 2채에 묶여 있고 월세가 총 90만 원 들어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6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있죠. 월 수입 150만 원을 기준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서 50만 원은 비상금이나 의료 비용으로 적립해 갑니다. 소비 통제를 철저히 하면서 이런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팁: 은퇴 후 지출의 70%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죠. 이 고정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4. 소득 다변화. 은퇴 후에도 수입은 계속된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득 다변화가 가능해요. 부동산 임대업, 작은 원룸, 오피스텔, 상가 투자로 월세 받기. 배당주 투자, 안정적인 배당금을 주는 기업의 투자에 매달 현금 흐름 확보. 온라인 창업, 프리랜서,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살려 온라인에서 재택 근무하거나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 공유 경제 활용, 빈방, 에어비앤비, 차량 공유 등. 송재호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를 병행하며 월 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노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5. 연금, 세금, 보험의 똑똑한 관리. 국민연금은 무조건 최대한 가입 기간을 채우고 예상 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수령 시점과 금액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은퇴 후 필요 자금을 고려해 월 지급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금도 놓치면 큰 부담입니다. 연금,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등 은퇴 후 각종 세금에 대비해야 해요. 보험은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암보험 등을 가입해 혹시 모를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부동산 과다 투자 조심.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 세금 부담이 큽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관리가 힘들고 임대료 공실 위험도 큽니다. 과도한 대출 피하기. 은퇴 전 대출이 많으면 월 상환금이 부담돼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건강관리, 소홀 금지. 의료비는 예측 불가한 지출로 은퇴 후 재정 위기를 일으킵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소득 감소 대비 저축. 은퇴 전에 최소 35년 생활비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7. 실천 가능한 팁 3가지. 매달 가계부를 쓰고 한 달 지출 점검하기.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구분하기. 필수 생활비부터 철저히 챙기고 그 외에는 없어도 되는 지출부터 줄여보세요. 커피 한 잔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큽니다. 노후 소득원 하나씩 만들어 보기. 부동산이 부담스럽다면 소액 투자나 온라인 부업부터 시작해 나만의 수입 통로를 만들어 보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시작 전에 내 삶의 구조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두려움을 줄일 수 있죠. 10억 있어도 두렵다는 말은 결국 준비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 매달 들어오는 수입, 내 건강과 관계, 생활 습관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와 상담하며 점차 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10억이 아니어도 든든한 노후가 가능해집니다.